몰래 뽕이라고 하죠. 술에다가 이제 누가 필을 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금 주사기가 앞에 있으면 찔렀을 거예요. 10대들도 벌써 일을 시작할 정도면 성정국은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 지난해 밀수가 역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10대 4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혈액에서 치사량을 넘긴 문제는 어느새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만 대표님 일하시네. 여기 존나 많이 하거든? 바퀴벌레다. 약 같은 거 보내면 안 돼요? 자, 시작해볼까? 와, 구독이. 용이야. 아니, 우리나라도 정국이 아니야. 정국이 아니라고요? 국가에서 허락한 뭐야? 클리너 베니스. 아씨. 아우, 다무지, 씨. 와, 씨. 왜? 배속에 벌레 나왔어, 씨. 바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야. 밀어. 이거야, 지옥이 사고 싶다. 왜요? 정신 다 쏟았어. 일일서. 간만에 진짜 빼네. 마법의 효과를 한번 좀 봅시다. 저희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항상 질문을 왜 재활용 안 하냐, 너네 파괴범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활용 저희가 되도록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뭔가 들어가 있거나 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이런 건 재활용이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안에 뭐가 묻어 있으면 일반 쓰레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묻어 있으면 일반 쓰레기. 이번 영상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일반 쓰레기. 이렇게 묻어 있는 건 분리하면 안 돼. 예. 용이 한숨이 여기까지 들린다? 저 새끼 제일 편한 거면서. 뭐라고? 아니야. 혼잣말 한 거야. 아니 이 새끼 일부러 그런다니까? 일부러 진짜 힘든 척 한다니까? 땀. 자, 인덕션 관리. 그러면 땀나게 맞춰볼래? 심한 편은 아니지만 일상 관리하실 때 준웅 놀고 있어요? 장난하냐? 때 빠지게 일하고 있지? 진짜 생색 대마음이야. 아니 왜 이렇게 인생을 가식적으로 사냐? 가식적으로 산 적 없는데? 아니 형들도 다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너처럼 그렇게 힘든 표정 안 짓잖아. 또 이러면 이제 우리 용이 또 괴롭히지 말라고 또 이제 댓글에 막 괴롭힐 건데 맨날 형. 아유 세욱이 아우 잘한다. 아우 진짜 저기 같은 거 했어. 이러고 있다 걸레로 여기서 한번 정리 한번 닦아줘야 돼. 네. 요즘 멘탈이 좀 잘 안 잡혀가지고 하는 거라. 원래 하던 가게에서는 노라고 또 하고. 네, 계속 뭐라고 하는 입장이라. 능력이 있으시네. 뭐 보통은 갈 길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오라는 데가 있으니까. 좀 감사하게 생각하죠, 거기 하나님한테는. 고양이 이런 건 안 키우시나 보네.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터뷰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시작하고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린 어벤져스 이준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현재 하시는 일이나 자기 뭐 소개라든지. 그냥 뭐 요식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정신과 치료 받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저희 그 클린 어벤져스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인터넷에서 그냥 유튜브로 알고리즘에 떠서 처음에 그냥 재미로 봤는데 저 말고도 힘든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도움을 받을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이게 막상 내가 연락을 할지는 몰랐던 거죠, 사실. 전혀 뭐 생각도 못했고. 네. 갱생 프로젝트 보면은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 보면은 저만 좀 뒤처진 느낌?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인간경생 프로젝트 나왔던 친구가 밖에서 지금 여기 청소하러 와 있어요. 쓰레기가 쌓인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반쯤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을 못하니까 모든 게 다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하고 어느 순간에 아 몰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 그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가게 사장님이랑 헬스를 가고 집에 와서 조금 쉬다가 출근하고 퇴근하면은 수면제를 먹고 자요. 밥도 그냥 다 시켜 먹고. 여기서 시켜 먹거나 아니면은 가게 가서 사장님이랑 먹거나. 다른 지인들한테 뭐 도움을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얼마 전에 진짜 친한 친구랑 손절을 하면서 집이 이런 상황이니 애들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가 왜 손을 대게 되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예. 어렸을 때는 진짜 평범했어요. 되게 밝았었어요. 대학교 가면서도 잘 지내왔었고 중퇴를 하고 요리를 시작하면서 그냥 몇 년은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좀 새롭게 큰 동네에서 하면은 요리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천으로 올라간 건데 아무도 없는 곳에 몰래 뽕이라고 하죠. 몰래뽕? 술에다가 이제 누가 을 타는 거예요. 거기서 어딘데요 그 장소가? 제 감성주점이었나 술집이었어요. 그걸 저는 마셨고 몰랐으니까. 모르고 먹은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걔네만 만나면 유쾌하고 너무 재밌으니까 뭐지 했는데 이제 알고 난 후로부터는 주사까지 돼서 처음에는 그걸 마셨는데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뭐 붕 뜨는 기분이 들면서 자꾸 즐거운 거예요. 애들하고 얘기 한마디를 해도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추정을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걔네들이 야 이거 사실은 마약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때는 중독 상태였었어요. 그때부터는 제 팔을 걷어서 제가 바늘을 찌를 정도. 구입을 해서? 네. 그날 그러면 3대 3으로 놀았던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찢어졌어요. 둘 이런 식으로. 이제 모텔 가서 계속 기분이 너무 업이 되니까. 본인이 호기심에 혹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몰래 당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얘기네. 나도 당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막 자리 비우고 오면은 술잔에 있는 술 버리고 새 술로 마셔라 이러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그럼 또 하면 되지. 그러니까 반복인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를 중독자를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도 있는 거네. 씹새끼들이네 진짜 생각해보면. 남자애들은 자랑을 해요. 내가 오늘 조건 만남 하려고 여자 하나 만났는데 주스에다가 타서 걔 이제 염산 만들어놨다 자랑을 해요. 염산 만들어놨다는 게 뭐예요? 염산이라고 불러요. 하는 여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면서 자랑을 해요.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쟁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는. 걔네가 뭐 의도적으로 여기저기 지금 퍼뜨리면서 구독자들을 늘려뜨리고 당연히 판매책들은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을 더 벌 것이고. 야 진짜 무서운 나라가 됐다. 저희는 돈이 없으니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는 거죠. 보통은 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또 쉽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한 짝대기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에 한 65만 원, 70만 원. 3일 쓰면 없는 거. 돈도 만만치가 않게 들어가네.
그쵸. 그래서 적금도 막 다 깨고 친구들한테 막 돈도 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는 다 끊긴 상태고. 그럼 중독에 빠지고 나서는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각성제다 보니까 잠을 안 자요. 그러면 하고 한 12시간 관계를 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거의 뭐 누워있다가 또 한 6시간, 7시간 후에 또 투약하고 또 관계를 하고 그게 반복, 계속 리사이클. 그게 누구랑 관계를 해요? 을 갖고 있는 남자랑. 걔는 그거를 빌미로 계속 본인의 몸을 취하는 거고. 그쵸. 그게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여자들이 많겠죠. 그 사람의 동료들도 있고. 그쵸. 완전히 강간이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을 한 상태니까 사리 분별이 안 되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끔찍했던 기억이기는 한데 그리고 또 수배까지 떨어졌으니까. 사범으로? 네. 사용한 것 때문에 수배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판매책으로 떨어진 거예요? 일단은 단순 투약으로 떨어지기는 한 건데 같이 하던 남자가 저를 불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다녔죠. 1년 정도를. 도망 다니면서도 하고. 계속 악순환의 방법인 거네? 네. 그래서 결국은 자수를 했죠. 하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쾌락의 그거의 1000배 이상이니까 관계를 할 때 엄청나게 그 좋은 기분으로 하다가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무기력해지고 그게 싫으니까 또 찌르고. 집에서는 아세요? 엄마는 보호 관찰 중이고 집행유예 중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자, 사고 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갈망은 끊임없이 찾아오죠. 을 끊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살이 확 쪘어요. 폭식하게 되고. 요즘엔 끊었는데 폭식을 장난 아니었어요.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거기에다 약간 붓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건 지금 자다 일어나요. 을 끊고 나서 금단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불안해요. 무기력하고 경찰에 잡으러 올 것 같고 그게 조금 지나면 불면증이 찾아와요. 잠을 못 자고 그게 또 지나면 불안장애랑 공황장애, 조울증 이게 또 한꺼번에 또 밀려오니까 입원 치료를 하는 게 빠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약의 알 개수가 늘어나요. 정말 점점 많이. 한 번에 먹는 약이? 네. 그걸 안 먹으면은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도 못 버티니까 그것도 피곤해요. 약 먹는 것도. 근데 여전히 꿈에도 나오고 여전히 술 마시면 계속 해보고 그게 싫어가지고 술을 끊었죠. 이제는 괜히 술 마셔가지고 또 생각나고 괜히 사고 치면은 1년 8개월을 또 있어야 되니까. 자수를 하셨잖아요. 맘먹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제 도망 다니는 게 너무 지쳐가지고 지친다고 딱 생각한 날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었어요. 재작년 재판이 끝났죠. 2년 동안 그러면 보호감찰이랑 치료는 받아야 되는 거네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이 끝나고 또 만약에 손을 대게 되면 그게 또 걱정인 거죠. 끝났다 이거잖아요, 보호관찰이. 내가 나를 계속 못 믿는 거네. 보호관찰이나 이 기간에는 계속 검사를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갈 때마다 소변검사도 하고 심리치료도 받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국에 사범들이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저는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지나가다가 보면은 전 취해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눈에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신고는 안 해요. 내가 지금 사범으로 집행유예 중인데. 우리나라가 청정국이라고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또 안 그런가 봐요. 더 이상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10대들도 벌써 를 시작할 정도면 벌써 그러고 있는데 청정국은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 본인은 그러면 필로폰 하나에만 빠진 거였어요?
구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내가 구하겠다 마음을 먹고 돈이 이만큼 있다 생각이 들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드라마 슬기로운 깜빵생활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 해롱이 역할이 있잖아요. 교도소에 가서도 못 끊어가지고 막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출소하는 날 바로 또 해가지고 또 잡혀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금 주사기가 앞에 있으면 찔렀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네,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평생에 참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면 상관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내 몸 내가 망치는 건데 내가 뭔 상관이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못 끊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진짜 손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몸만 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망가지고 얘가 망가지고 그게 연쇄적으로 망가짐으로써 사실은 사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가 내 몸 망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하는 약쟁이들 생각인 거고. 네, 진짜 약쟁이들 생각이에요. 그 친구들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 술에도 다 아마 탔을 거예요. 다 눈치를 못 채고. 그럼 그때 당시 있었던 친구들도 다 중독이 됐어요? 한 명은 뭣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한 명은 지금 교도소에 판매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 싶으면 언제로 가고 싶어요? 한참 즐겁게 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아예 모를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모를 대로. 그런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죠. 아무것도 몰랐을 때로 차라리. 본인 앞에 있으면 지금 하고 싶다는 얘기가 난 너무 충격이에요 지금. 그쵸. 또 언젠간 제가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제일 후회스러운 건 뭐예요? 가진 돈을 다 이게 퍼부은 거. 친구들 사이도 너무 멀어진 거. 그게 제일 후회돼요. 다시 관계를 이제 또 회복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기에 벌써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친구들이 다시 받아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제일 미안한 감정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을 1년 다녔잖아요. 자기네들 명의로 핸드폰까지 만들어가면서 애들 월급까지 털어가면서 도와준 친구? 그 친구한테 제일 미안하고,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그 친구한테 제일 미안해요. 돈도 많이 기댔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기댔고. 마지막으로 을 혹시나 시작하려는 사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진짜 도시락 싸들면서 말리고 다니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미 해서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퇴치본부 이런 데도 있고 상담센터도 많으니까 스스로 열심히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점점 사람 망가지는 거 보는 게 그닥 좋진 않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나이만큼 살아보니까 이게 인생이 소모품이 아니더라고요. 갈아 끼우고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깨끗이 빨아서 뭐 새 거가 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이 더러워졌다 생각하고 내 몸을 망쳤다 생각하고 내 인생이 망가졌다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예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다 있고 훌훌 털어버리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60년, 70년 살 거예요. 지겹죠? 지겹죠. 내가 한번 빠졌다가 나왔다고 해서 인생 망한 게 아니에요. 또 살면 돼요. 그냥 똑같이. 그 전처럼. 절대로 인생 망친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연락 언제든지 주시고, 오늘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깨끗하게 치워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 1시간 정도만. 오늘 인터뷰하고 나서 어떤 기분이세요? 순식간에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즐기러 나간 건데, 그냥 소주 한잔 먹으러 나가는 건데, 그냥 거기서 범들한테 이미 정신 차렸을 때는 자기가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 뭐 보시는 분들은 뭐 이제는 뭐 하는 사람들까지 가서 도와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손을 댄 게 아니라 좀 안타깝지. 그 금단 증상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있어요? 진짜 손대면 안 돼. 저 인터뷰하는데 의뢰자가 그러잖아. 한순간도 생각 안 난 적이 없다고. 지금도 눈앞에 있으면 하고 싶다고 하잖아. 그 정도로 이게 중독이 강한 거란 말이야.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지금도 중독되신 분들은 빨리 그냥 자수하시고 빨리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재호가 일단 걸레로 여기 한번 정리 한번 닦아줘야 돼? 네. 여기 나. 재호가 잠깐 나와봐. 다 마무리 짓고 쓰레기통 빼고 다 버려. 이렇게 긁으면 와. 계속 위에 덮어 그냥. 너 엄마 용이야. 응? 저기다 부려먹고 그러지 마. 너 재욱이가 팬 제일 많아. 알았어. 좋아. 내가 자꾸 마음 완전 깨끗해. 진짜요? 일단 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집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는 전부 다 분류해가지고 저희가 배출 다 해드렸고, 보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리를 일단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따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옷 같은 것도 저희가 차곡차곡 해가지고 해놨고, 그 다음에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좀 빨래 같은 것들은 저희가 모아가지고 비닐봉투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빨아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뭐 저희한테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감사해서 어떻게 말해야 알겠습니다. 지금 뭐 좀 힘든 시기니까 잘 이겨내시고 혹시 저희가 또 도울 일 있으면 또 연락 언제든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